저희 정말 궁금해하시는 데이터 분석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저희 교육 기간은 4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매일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중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여러분 점심시간 1시간씩 가져가는 것들은 항상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매일 8시간씩 학습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좀 잘 유지하면서 학습의 능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강사진과 멘토진께서 커리큘럼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과정은 100%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요소로 넣어놓은 여러 가지 VOD들도 같이 이제 수강을 하실 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국 어디에서나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을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저희 과정에 입교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들을 거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가 저희가 실제로 1차 지원서를 마감하는 일정이긴 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발급이 가능하고 KDT 과정,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여야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저희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은 FAQ에서 조금 더 이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정이 왜 데이터 분석 스쿨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강조해 마지 않을 부분들은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신 데이터 분석 팀과 함께 저희가 이 과정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접 커리큘럼도 설계하시고 진행까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것이 저희 과정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이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과 멘토진 모두가 데이터 분석가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또 그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필드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질문들도 가끔 있었는데, 비전공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비전공자가 가능하게끔 비전공자의 맞춤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온라인 100%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일방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실 텐데, 저희는 소통형, 양방향 학습 성장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기획되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금방 해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아마 AI 스쿨을 아신다면 AI 스쿨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었던 데이터 톤을 아실 텐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 스쿨에서도 데이터 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경연을 통해서 실전 역량을 강화시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전체 과정의 마지막에 말미에 여러분들의 모든 압축되어 있는 학습의 그 노력의 결과들을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지금 하나하나 포인트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인트 1으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저희 강사진께서 설계하고 계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실전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미니 프로젝트들을 중간중간 수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미드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데이터 톤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또 과정 전반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멘토로 활동을 해주시는, 강사님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서 참여해서 피드백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끔 계속 도와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완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인트 2는 아까 제가 처음 강조드렸던 현업 데이터 분석가 강사진과 멘토진이 실제로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한 건 물론이고 강의하시고 멘토링까지 이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 강사진, 멘토진 모두 현업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가로 발돋움하는데 정말 밀착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직접 데이터 분석가 분들께서 설계해 주신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모두 담은 커리큘럼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부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핵심 역량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잡 디스크립션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SQL, 태블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단위마다 다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학습 과정으로 녹여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5개월이라는 과정 안에 데이터 분석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 역량들,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들이다 보니까 군더더기는 빼고 정말 필요한 부분, 알짜배기들만 습득할 수 있게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 부분에서 아마 저희 상세 페이지 안에서 스킬셋에 대한 이런 키워드 로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파이썬, SQL, 태블로 같은 경우는 그 잡 디스크립션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정말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연히 가져갈 부분이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라던가 툴들, 이런 것들은 파이썬과 함께 데이터 분석가로서 요즘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소들로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 데이터 핸들링, 머신러닝, 통계 분석, 시각화까지 대부분의 파트에서 파이썬이 다루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꼼꼼하게 앞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데이터 분석가가 개발팀에 속하는 포지션인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개발 스킬업도 저희 정규 과정에 녹여져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 상세 페이지에 다시 가보시면 하나하나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저희 함께 성장을 위한 실시간 학습 커뮤니티를 또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함께 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 온라인 소통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있고, 뭐 회고, Q&A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세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의 기반을 같이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인사이트 데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제 서브젝트들이 끝나는 시점쯤에 조금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사이트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학습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특강들도 마련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모두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조하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학습 공동체로서 공감, 상호작용, 그래서 함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생활하시면서 계속 맞닿을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인트로서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포인트들을 막 4가지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수강생의 특별 혜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정에 입교할 경우에는 평생 사용 가능한 공식 라이크라이언 ORG 계정을 개인마다 모두에게 발급을 드릴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구글 G시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계정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서 모제이 사자처럼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아기 사자로서 저 계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수료시가 중간에 있긴 한데 마지막에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서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 스튜던트 석세스 프로그램이라고 칭하고 있는 저희 서비스는 이제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특강,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그 안에
레주메 포트폴리오랑 관련해서 뭐 그런 것부터 메타인지, 그리고 중간에도 되고 또 종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 그리고 그 인사이트 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완급 조절을 하고 그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 세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서세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과 함께 병렬적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고 안내드릴 수 있는 시점에 저희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공지 사항들도 숙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저희 수료한 경우에는 저희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세렝게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희 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다른 다양한 스쿨들을 수료하신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 창업을 해서 지금 뭐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 후배로서 뭔가 취업 현황을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수료생들을 위한 특강들 이런 것들에도 좀 참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활동 그리고 액티비티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수료 후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라는 점 또 미리 잠깐 귀띔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맨 위에 강조되어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시는 거 정말 절대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되고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요거는 뭐 잔액에 따라 카드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 어떤지 그 고용노동부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프라이빗한 부분들이라서 뭐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어떤 스킬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없는 거 확인이 되실까요? 저희는 5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가로의 새로운 로드맵을 갈고 닦고 거기에 참여해서 온전한 나의 준비가 되어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긴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부트캠프라는 성격의 교육 과정에는 여러분들의 의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참여 의식,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밀도 높은 학습들, 그리고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치열한 시간들을 보낼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서 물론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한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 이 결과물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교육과정이 일 8시간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과정 수업 끝난 후에 뭐 회고를 하고 Q&A를 하고 또 나만의 시간으로서 복습을 하는 그런 일정들도 당연히 할애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인드셋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돌파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협업 경험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로서 쌓아질 수 있게끔 이걸 내가 키워내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과정에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누구보다 값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들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그런 시간에 한 글자라도 빨리 작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를 좀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또 강조해서 말씀 남겨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세 페이지에도 이제 줄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표를 도입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의 형태는 3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여러분들이 1차 서류를 제출하는 걸 마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시점에는 저희 서버가 좀 부하되는 상태가 있어서 제출이 제 시간에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긴 하니까 3시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제출을 마감할 거를 좀 감안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한 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 중으로는 저희가 1차 합격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합격과 함께 2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2차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 제출해 주신 거, 그리고 혹시 추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저희가 일정을 조금 더 확보를 해놨고 따로 연락드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주 금요일 오후 중으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에 대한 안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수강 등록하는 거,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안내 확인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추가 합격자분들께도 안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되셨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합격 이후에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올 것들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25일 실제 저희 과정이 개강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진행되니까 이 일정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2차 과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일정 확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아마 2차 과제 중에 기초 역량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가능한 시간으로 그 안내 가이드 안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Q&A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대한 공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속속들이 실제로 제가 풀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원자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나이가 선발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과정에 실제로 이제 평균 나이를 그동안 AI 스쿨에 대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 분석 스쿨은 1기라서 이전 기수는 없고 AI 스쿨에서의 이력을 바탕으로 부트캠프는 보통의 평균 나이가 26 정도 전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소의 경우에는 23살, 이제 대학교 3학년에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확인했었고 많다라고 하면 수료하신 분들 기준으로 30대 중반이신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실제 다른 외부에서 경험이 있으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스킬을 얹어서 내 커리어를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조금 첨언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수마다 한 두세 분 정도씩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점은 궁금하신 분에게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스쿨에서도 몇몇 분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럼 지원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라고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전체적인 이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으로 이제 체육 준비생이신 분들이 거의 70%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상태라서 수업을 듣지 않고 졸업 유예를 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고 경우에 따라 요즘 K 디지털 트레이닝의 그 내일 배움 카드가 대학교 3학년까지 이제 발급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4학년을 준비하는 기점에서 이제 휴학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보이셨었고 그 휴직을 해서 이제 그 휴직하는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저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도 소수로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비중은 요 정도 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요. 일단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어떻게 발급을 받나 요거에 대한 질문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랑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지식포털 HRD.net 사이트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쪽에 안내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발급을 하고 근데 이 발급도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그리고 발급을 이미 했다고 하면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 사이트에서 내가 로그인을 하면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1350을 활용해서 혹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만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카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실물 카드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을 등록하실 때 카드 번호가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스템상에 여러분들을 수강생으로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그런 상황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등록을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기수마다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을 좀 저희가 미리 방지를 하고자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강의 수강에 필요한 개인 준비물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과정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제 마음뿐만 아니라 뭔가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간간히 하고 계신데요. 일단 그 웹캠이 달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데스크탑도 괜찮고 어쨌든 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여러분이 항상 카메라를 켜놓고 나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캠이 잘 작동을 하는 상태에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코딩 또는 뭔가 학습을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하려면 마우스, 키보드 따로 있으면 좋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할 만한 일정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도 활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이크는 유선 이어폰도 활용 가능하니까 뭐 에어팟 같은 경우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작성은 안 돼 있긴 하지만 그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내가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화면까지 띄워놓으면 생각보다 이 화면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좀 구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학습에 참여하시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 되시면 당연히 이제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질문도 간혹 있었고 사실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수강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수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잠시 해외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수강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국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 계신 분들이 네, 그래서 반드시 국내에서만 수강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그 어플을 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이 그 국내에서 그 로그인을 하거나 출석을 체크를 해야지만 괜찮은데 오히려 해외에서 접근한 IP 이력이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제적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수강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해당 기간 동안 내가 해외에 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뭐 가족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미리 그 일정을 감안하셔서 결석이 될 걸 받아들이고 뭔가 결석 일정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석 일수가 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료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걸 넘어서진 않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수강을 결정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료하려면 그럼 조건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출석 기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HRD의 시스템상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기준이 80%를 넘어야 반드시 채워주셔야 여러분들이 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은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총 101일 일정이기 때문에 80%면 81일 이상은 무조건 수강을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81일 하다가 위험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85% 이상은 채워주시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모든 일정에 최대한 잘 참여해서 라이브 수업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강의 꼼꼼하게 다 들어서 이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드 그리고 데이터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저희 수료 기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들도 여러분들의 수료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고 괜찮은, 내 만족스러운,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노력이 잘 담겨져 있는 좋은 프로젝트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벌써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또 있어요. 이제 지금 훈련 장려금이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훈련 장려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HRD 넷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처럼 개개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상태들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정에 참여해서 훈련 장려금이 지원이 되는 경우는 총 5개월 가까이 되는 과정을 단위 기간, 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월 단위로 80%가 될 경우에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고, 그 지원금의 바운더리는 10만 원, 30만 원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걸 확인해 봐 주시면 좋고, 특히 개인 사업자나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용노동부 쪽으로 확인을 해서 훈련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전반의 일정, 뭐 스케줄, 자습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개략적인 큰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보통의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날의 일정은 항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 여러분들은 8시간의 출석이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특정 과목 혹은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살짝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오후에 액티비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풀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성이 조금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그때 공지사항을 통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숙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랑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오후 4시가 기본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수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끝나고 액티비티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인지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굉장히 루틴한 패턴이긴 하지만 학습에 대한 주제들은 굉장히 버라이어티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열심히 학습하면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이 아예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100%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수업으로서 온라인에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저희가 잘 세팅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질문 주셨다는 건 오프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아주 작은 소망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휴강 일정이나 뭐 다른 주요 강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오프라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벤트를 좀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것도 저희가 감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고 과정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정규 수업 외에 어떤 다른 교육 강의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정규 수업이 전면 100% 온라인 과정,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VOD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게끔 VOD를 또 따로 여러분들의 플랫폼으로 개인으로 다 과정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는지 저희가 안내드릴 때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복습 차원으로 또 재미있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할 예정이니까 공지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특정 스페셜 렉처들, 특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VOD가 이제 수반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학습하면서 뭐 주요한 부분을 다시 돌려보면서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게끔 또 이것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확인해봐 주시고, 저희 교재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최종 합격하시면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정도로 답변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과정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내를 확인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재학 중, 재직 중인데 수강이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질문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특히 재학 중인 경우에 뭐 학점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 과정을 병행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병행하시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시스템상에서도 등록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등록 과정 중에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탈락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가급적인 병행은 지양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조정, 개인적인 상태를 꼭 변경을 하시고 저희 과정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들이 아무래도 완전히 워크타임, 풀타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뭔가를 병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몰입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과정에 참여하시는 걸 이 부트캠프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남겨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2차 과제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나요? 이 질문들도 꽤 있었어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합격하고자 하는 강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질문으로서 좀 약간 맛본 것 같아서 좀 기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차 과제는 아까 영상 제출 과제 하는 거, 그리고 기초 역량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상 제출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지식 상황을 체크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원서 서류상으로 확인했던 부분들과의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 정도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포함이 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다만 여기에 영상의 퀄리티가 자체가 가산점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퀄리티보다는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정확히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게끔 영상 상태가 괜찮은지, 시간이 오버되지 않았는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담겼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생각을 해서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 역량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그 2차 과제 안내를 해드릴 때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게 일시적으로 테스트 링크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들어오셔서 테스트를 보고 제출해서 이제 마감을 할 건데 그 내용이 그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이건 지식을 테스트해서 이걸로 뭐 합불합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업을 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테스트를 풀기 위한 학습 자료들을 저희가 반드시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조금 여러 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테스트에 응을 하시면 아마 그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거나 이런 영향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준비할 부분도 따로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상 자료이고 2편이다 정도로만 미리 귀띔을 드립니다. 엄청 길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좀 간혹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추가 인터뷰를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아까 이제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따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라 아까 일정 그 1차 합격부터 최종 합류하는 그 기간 안에는 여러분들께 생각보다 빈번하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소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띔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말 정신없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질문들은 좀 학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니부에 계신 저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일단 뭐 코딩에 관해 아예 모르는 비전공자나 문과생도 따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밑에 작은 글씨로 정말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계신 저희 위니브에 계신 분들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전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소개를 제가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호주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제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장표가 있으니까 장표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회사 위니브 이효준 대표라고 하고요. 장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지역과 가진 것에 차등 없이 IC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알고리즘 테스트 사이트 그리고 청년들과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또 강의도 만들고요. 저희 회사 이제 강의 듣고 있으신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로드맵 있고 책도 무료책 출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많이 출판을 해요. 이 책들이 거의 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출판을 한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책 출판 기회와 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비전공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비전공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합격하셨던 분들, 비전공자 분들이 합격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메시지를 주면 저희는 이걸 히스토리로 항상 남겨요. 그리고 전 직원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분도 이제 처음 IT 시작하셔갖고 고등학교 때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교를 합격을 했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합격하신 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네. 게임 개발자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크래프톤에 합격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여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였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준비를 저는 대표잖아요. 회사의 대표니까 누구를 뽑는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아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가 행사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행사들. 이런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연사로 초청을 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스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나는 그냥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 시황에 대한 또는 그 직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달려가셔야 그게 배가가 돼서 저희 에너지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밀어드리고 당겨드립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님께서 꼼꼼하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비전공자도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마음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내가 다루고 이제 과정에 입교를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부분에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학습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좀 접하고 오면 이 과정에 참여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랑 관련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니, 미드, 데이터 톤과 관련해서 저희 프로젝트들을 이제 설계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요거에 대한 답변도 좀 호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제주 한전 데이터 분석을 매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압, 전류, 계기번호, 지사, 정전, 기기 교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장 예측이나 예비 장비 근거 자료 등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액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나오는 인사이트죠. 어느 정도 채용을 하고 또 저 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커질 것 같으니 어느 정도 투자를 해라. 라는 의사 결정의 데이터 근거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직군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죠. 지금 네. 직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장이군요. 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직군에 대한 답변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를 알고 싶어서 데이터 분석가 직무가 궁금합니다. 뭐 교육은 잘 못 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커리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제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저희는 타겟이 돼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데까지의 의견을 어필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뭐 알고리즘 반영 또는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좀 수요가 적어요. 그리고 알고리즘 직접 짤 정도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 석사나 박사급의 인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1 번과 2 번이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뭐 로그를 쌓아야 될 때 로그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컬럼으로 줘서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요.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타겟층은 요건 아니에요. 1 번과 2 번에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데이터 분석가로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분석가로 출발할 때 어떤 게 이점이 되고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실제로 요구하는 그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 수업 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가가 되셨을 때 단순히 데이터 분석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 플러스 내가 백엔드도 좀 할 줄 알아라고 한다면 데이터 엔지니어까지 같이 붙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케팅을 좀 할 줄 알아라고 한다면 데이터 분석가 플러스 마케터까지 함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요. 근데 이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도 계속 단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전문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에서 시작을 하셔 갖고 AI 엔지니어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을 하셔서 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니까 또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아니까 전략기획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큰 기업 쪽에서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략기획팀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하셔서 석박사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 저희가 모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석박사가 하시면 이제 연구실로 배정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이 정도로 빌드업 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빌드업 할 때에 요소들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원래 디스코드를 펼쳐 놓고 거기서 계속 질문 받고 또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답변을 막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강의는 이렇게 일방향은 아닙니다. 단방향은 아니에요. 굉장히 막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답변도 계속 해 드리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강의니까요.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괜찮으시면 뭐 이모티콘 같은 걸로 반응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편하게 리액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 취업이랑 관련된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특히 앞에서 저희가 스튜던트 서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질문 중에 연계랑 관련된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희는 취업 연계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상태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솔직하게 제대로 이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드리고, 다만 이 부트캠프라는 특성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가진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 팀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을 진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열심히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여러분들께 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호주님께서도 강조하신 의지와 욕구, 여러분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업 결과들로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일방향적으로 듣는 거 아니고 인터랙티브한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성장 디딤돌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함께 달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규 커리큘럼 외에도 저희가 이벤트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께 특강이나 워크숍 같은 것들이 좀 부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그게 이제 취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미리미리 저희가 또 공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